푸른밤 종현입니다. 1월에 제일 많이 하는 계획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죠.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 다이어트는 시작하고 얼마 동안은 꾸준히 체중이 빠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단계가 되면 아무 변화가 없는 정체 시기가 찾아오는데요. 이 정체 현상은 꼭 다이어트 때만 있는 건 아니죠. 공부를 시작할 때도, 뭔가를 배울 때도, 심지어 일을 할 때도 이 정체기가 찾아오는 법인데요. 트레이너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체기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안에서 살이 다 빠지고 있는 거라고요. 살이 빠진 지금의 몸무게를 기억하기 위한 적응기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이 제일 크게 성장하는 기간일지도 모릅니다. 1월 12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미칠 줄 알았어, 미칠 줄 알았어. 그리워 너 미워 근사했고 감사했고 잘 자요. 1월 12일 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싸이 그리고 성시경이 함께한 뜨거운 안녕이었습니다. 이 버전 너무 재밌지 않아요? 성발라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요. 맨 앞에 싸이 씨가 BS와 뭐 어떻게 하죠? with 성발라 이렇게 하시나? 너무 재밌어요. 김하연님, 요즘 정책이라는 말 항상 곱씹고 있어요. 회사에서 새로 시작한 일이 있는데 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뭔가 성과가 없어 보여서 시무룩해 있었거든요. 정체기가 지나면 좀 더 나아져 있겠죠? 하셨습니다. 성장의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죠? 오늘 오프닝에서. 그래요. 전 개인적으로 이런 시기는 본인이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정체기는 본인이 가장 크게 느끼고, 남들이 보기에 뭐 그렇게 아닌데 너 그렇게 지금 멈춰 있어 보이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고요. 나중에 돌아봤을 때요, 나도 모르게 살트임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정체기라고 생각했던 순간조차도 이렇게 나의 성장은 있었기 때문에 그 증거가 어딘가에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걸 또 전 살트임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그런 식으로 뭐랄까, 나만 모르는 경우, 모두가 다 알고 심지어 나에게 증거마저도 남아있는데 나 스스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 순간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잘 모르겠죠. 시간이 흐르면 모두가 느낄 겁니다. 자, 오늘 푸른밤, 이번 주 좀 특별하게 꾸밉니다. 코너 변동도 좀 많은 편인데요. 별에서 온 연애, 수요일로 이동을 했고요. 대신 오늘은 스타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스타 초대석! 우와! 별이 오신다! 여배우님이 오십니다. 제가 푸른밤을 하면서 이런 행복을 다 겪네요. 청순의 대명사죠. 이현희 씨가 함께 하십니다. 정말 말이 안 나오네요. 이현희 씨에게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지금 밖에 계신데요, 이렇게 MBC가 밝았나요? 이렇게 밝았나? 아유, 너무 밝았네. 자,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요, 종현의 첫 솔로 앨범이죠, 베이스의 사인 CD를 하루에 3분께 선물로 드릴 겁니다. 주말에도 방송 중에 참여하신 분들께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밤은 삼성정밀화학, 비상교육, 서울사이버대학교, 인터파크 투어와 함께합니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quote-unquote unsafe information. 음악이 머문 자리들. 호주 멜버른 하면 떠오르는 수많은 뮤지션들. 지금까지 정말 많이 만나봤죠. 하지만 이 밴드를 빼놓고서는 멜버른을 포함한 호주 대중음악을 정리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말로는 교류, 직류, 영어로는 AC/DC. 호주 출신의 가장 성공한 록밴드 AC/DC. 특히 그들의 대표작인 Black in Black 앨범은 현재까지 무려 5천만 장 이상 팔렸다고 하죠. 이 기록은 단일 앨범으로는 마이클 잭슨의 트릴러에 이어 역사상 2위에 해당되는 거라고 하니까요. AC/DC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온 곳 바로 AC/DC가 활동 초기에 열정을 불살랐던 라이브 클럽입니다. 클럽의 이름은 밴드룸. 멜버른에서 가장 오래된 라이브 클럽 중에 하나로 AC/DC 외에도 수많은 전설들이 이곳에서 공연을 했다고 하죠. 그리 크지 않은 크기, 그럼에도 사운드가 정말 좋고요. 이런 좋은 시스템 덕분에 까다로운 뮤지션이나 밴드들도 이곳에서 공연만큼은 꺼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공연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 때 들었던 AC/DC의 음악, 숙소로 돌아와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영화 아이언맨 2의 수록곡으로 유명한 노래죠. Shoot to Thrill. 락앤롤.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AC/DC의 Shoot to Thrill이었습니다. 6781님, 이게 아이언맨 OST였구나. 평소 푸른밤 선곡과는 다르게 파워풀하네요 하셨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이 음악이 머문 자리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이런 락킹한 곡들을 얼마나 많이 틀어드리는데요. 7417님, 편의점 야간 알바하고 있는데 너무 심심해서 라디오를 틀었더니 이 노래가 잠이 다 깨네요 하셨습니다. 아마 이 아이언맨 영화 내에서도 상당히 초반부에 나올 거예요. 좀 이런 뭔가 힘을 불어넣어주고 파이팅 넘치게 뭔가 시작할 때 좋은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AC/DC는 정말 그 티셔츠도 많이 입죠. 이 굿즈 상품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런 AC/DC를 박은 그 앨범 아트를 새긴 티셔츠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메탈리카나 AC/DC나 이런 그 앨범 아트가 뭐랄까 팬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영향도 미치고 또 후대의 예술가들에게도 참 영적인 그런 뭐 영감들을 주죠. 자, 우리 가족들 사연 좀 더 만나볼까요? 정현우님, 그동안 푸른밤 팟캐스트로 듣다가 오랜만에 생방 들으니까 좋네요. 한밤에 공원 달리기 운동 후에 집 와서 들으니까 더 꿀맛입니다 하셨습니다. 안 추우셨나요?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그죠? 살짝 풀리는가 싶더니 또 슬슬 추워질 기세인 것 같은데 그래요. 건강 생각해서 운동하시는 걸 테니까 감기 안 들게 조심하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들어왔을 때 이게 땀에 젖잖아요. 그 상태로 좀 오래 있으면 감기 걸리기 쉬운 것 같더라고요. 운동하시고 나서 바로 샤워하시고 몸 따뜻하게 하십시오. 4224님, 아니 쫑디, 방송은 남자 청취자 우대라면서 여배우 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하셨습니다. 아니 좋아하죠. 이현희 씨인데. 아니 이현이라니까? 아니 가족분들, 제가 본다고요. 제 눈으로.
부럽죠? 4414님, 엄마와 드라마를 보다가 결혼식 장면이 나오길래 엄마는 내가 소박한 결혼식을 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화려한 결혼식? 이렇게 여쭤보니까 엄마가 난 네가 결혼이란 걸 우선 했으면 좋겠어 라시나요. 그래요, 우선 남자부터 찾을게요 엄마 하셨습니다. 그래요, 너무 앞서 나가서 뭐 이런저런 생각 먼저 하지 마십시오. 결혼할 사람이 있어야지 이 사람과 어떤 결혼식을 하고 어떤 인생을 살지를 생각하는 거죠. 차근차근 생각하십시오.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결혼식에 대한 판타지가 있어서 누구와 하냐 마냐를 떠나서 일단 내가 어디로 신혼여행을 가고 싶다 라거나 좀 로맨틱한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 드레스, 뭘 입을까, 무슨 색, 어떤 색 수트, 어떤 어떤 노래로 내가 축가를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김소은님, 어느새 고3이 된 지 2주가 돼가네요. 매일 학원에 학교에 하루하루 정신없이 지나가요. 이런 고3들 모두 힘내시고 파이팅 하라고 한 번만 말해주세요 하셨습니다. 힘내십시오. 아이고, 이제 고3 분들도 벌써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시겠죠. 그래요. 1월달 들어갔으니까 해가 넘어가면서 다들 그래 이제 고3 됐으니까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하셨을 것 같고, 근데 또 고2 분들도 그래 나 이제 1년만 지나면 고3이야 라면서 또 열심히 시작하신 분들 계실 것 같고, 공부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 모두 다 파이팅 하십시오. 9903님, 새로 알바를 구했는데 원래 하던 알바랑 너무 달라서 어제까지만 해도 하루에 한 번씩 혼이 났어요. 하지만 오늘 혼도 안 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칭찬 받는 것보다 혼 안 나는 게 훨씬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칭찬을 혼이 나더라도 만약에 하루에 혼이 한 번 나고 칭찬을 한 번 받고 이런 게 더 뭐랄까 일하는 데 있어서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칭찬 받는 것 자체가,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냥 칭찬도 안 받고 혼도 안 나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만약에 칭찬 2번 받고 혼 한 번 나더라도 혼나는 거 싫어서 칭찬 안 받고 그냥 하루가 그냥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분명 계실 거거든요. 왜냐면 그 남의 무언가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상처가 되고 좀 머리에 많이 남으시는 분들은 그러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도 그래요. 칭찬도 혼도 뭐 특별한 일 없이 그냥 본인 마음에 들게 열심히 일하고 지나가는 날이 됐으면 좋겠네요. 3917님, 토요일에 연탈 나르는 봉사 다녀왔는데 얇게 입었더니 감기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쫑디, 제가 오늘 친구 한 명 영업했어요. 둘 다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너무 착하네요. 연탄 나르기 봉사, 이것들 정말 힘들 텐데 이게 추운 장소에서 또 날라야 되는 거잖아요. 고생하셨고요. 그런 거 갈 때는 정말 진짜 따뜻하게 입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친구분 영업하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친구분에게 다단계식으로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넓혀나갑시다 우리. 잘했어요. 2719님, 샤워하고 이제 라디오 틀었는데 이현희 씨가 온다고요? 배우 이현희요? 하셨습니다. 와요. 오늘 박수 칠 일이 많네요. 행복하다. 잠시만요. 제가 오늘 목소리 좀 더 멋있게 내야 되는데. 노래 한 곡 듣고요. 노래 2곡 듣고 잠시 후에 이현희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노래는요, 스탠딩 에그의 리틀 스타. 이 곡은 0225님, 6458님, 조혜연님, 이지연님 신청곡이고요. 이매진 드래곤스의 데몬 2곡 듣고 오겠습니다. 눈을 감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 나의 얘기가 끝나기 전에 너는 꿈을 꿀 거야. Little star tonight,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When the days are cold and the cards all fold and the saints we see are all made of gold, when your dreams all fail and the one
스탠딩 에그의 리틀 스타 그리고 이매진 드래곤스의 데몬 두 곡 들으셨습니다.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 알려드리겠습니다. 2015 윤한 단독 콘서트 키스 더 피아노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롯데 호텔 월드 크리스탈 볼룸이고요. 우리 가족들은 2월 13일 금요일 오후 8시 공연 보실 겁니다. 피아니스트 유영욱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 장윤성이 함께하는 음악회 디어 베토벤에도 초대합니다. 장소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이고요. 우리 가족들은 2월 25일 수요일 오후 8시 공연 보실 겁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푸른밤 스타 초대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NBC FM for you. She may be the face I can't forget, a trace of pleasure or regret. 그냥 청바지에 흰 티를 입고 슬리퍼를 신어도 광채가 나는 여신, 그분이 푸른밤에 나와주셨습니다. 참고로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배우 김명민 씨가 한 말인데요. 그동안 음지에 계셨던 남성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그 존재감을 좀 드러내셔야 될 것 같아요. 푸른밤 스타 초대석 청순함의 대명사죠. 하지만 작품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내고야만 하는 여배우 이현희 씨와 함께합니다. Maybe the famine or the feast may turn each day into a heaven or a hell. 네, 쉬라는 노래가 너무 잘 어울리네요. 이현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쿠야, 안녕하십니까.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 난리가 났어요. 이 지금 BGM이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영화 같아.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사실 푸른밤에서는 네. 뮤지션 분들을 초대석으로 많이 만나 뵙고, 그리고 웹툰 작가분들이나 좀 이런 분들 많이 뵀어요. 근데 배우분은 처음이거든요. 그러게 저도 라디오 방송은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처음 하시는 거예요? 네. 아, 그럼 좀 색다르시겠어요? 너무 기분이 네네. 처음에는 여기 올 때는 그렇게 긴장이 안 될 줄 알고 그냥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네네네. 그렇게 왔는데 막상 와서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긴장되고 그죠? 이 목소리가 굉장히 저한테 집중이 잘 되니까 그것도 떨리네요. 그래요? 네. 저도 연희 씨가 되게 일찍 와서 대기하시면서 네. 또 기다려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앞에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아니 어떡하지? 이현이가 밖에서 보고 있다니 이러면서 앞에 오프닝과 또 여러 가지를 소개해드렸었습니다. 박수민님이 우와, 톱스타는 뭔가 시간을 딱 맞춰 올 것 같은데 일찍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다니 신기하네요. 이현희 씨 나온다고 해서 여잔데도 엄청 설렜어요 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문자를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8678님이 언니 왜 예뻐요? 왜 예뻐요? 언니 왜 어떻게 예쁘지? 이런 감사합니다. 질문이 많네요. 그래요. 6268님이 연희 언니 루머 도는 거 알아요? 언니가 28이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벌써 네 그렇게 이현희 됐죠. 씨가 88년생이시죠? 네 88년생이요. 그러면 28이 되셨군요. 네. 와, 정말 데뷔 언제 하셨죠? 데뷔는 중학교 1학년 때 CF로 첫 데뷔했고요. 네네. 그리고 드라마는 고1 때 데뷔했었죠. 거의 이제 데뷔한 지가 10년 그냥 훌쩍 넘었네요. 네, 맞아. 10년을 넘었어요. 훌쩍 넘고 또 드라마 데뷔하신 지가 이제 10년이 넘으신 것 같은데요. 네. 28이 되시면서. 네. 야, 정말 어땠나요?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벌써 그렇게 됐나라는 생각도 들고 네네. 그리고 그렇게 오래됐지만 뭔가 연기자로서 저의 뿌듯함 이런 건 좀 만족감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작품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신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저는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되게 많은 작품을 해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느꼈는데 그렇지 않으셨군요. 네, 항상 매번 할 때마다 걱정도 되고 부담도 되고, 네, 그래서 저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네네네. 박정민님이 쫑디 남자친구가 이현희 씨 열혈 팬인데 이현희 씨가 지금 푸른밤에 나온다고 전해주니까 급 전화를 끊자고 하네요. 그래도 이현희 씨 좋아합니다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남자친구가 팬이에요 이런 이야기. 우시는 거예요 지금? 우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여리신 분입니다. 예전에 네네. 제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데 영화 시작하기 전에 이런 방송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광고 같은 게. 근데 거기에 이제 제 광고가 나갔었어요. 근데 이 앞에서 두 커플이 네네. 뭐 이현이 어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에서 나의 이야기 하는 걸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정면에서 대면했군요. 네, 제가 네네. 뒤에 있는지도 모르고 네네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치만 그때는 무슨 어떤 굉장히 멋있는 배우가 남자 배우가 나오는 영화였어요. 네네네. 그래서 뭐 그 남자분이 뭐 괜찮다고 얘기했지만 나도 뭐 남자 배우 보러 왔으니까 그 질투를 좀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항상 이럴 때는 대부분 커플들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남성분들 잘 들으세요. 여자가 만약에 어떤 여자 연예인 예쁜 연예인을 물어보면 어떠냐고 물어보면 예쁘다고 하면 안 돼요. 여자친구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맞아요. 연희 씨도 공감하시잖아요. 혹시 네, 본인이 그런 맞아요. 물어본다면 당연히 여자친구가 예쁘다고 맞아요. 그래야 됩니다. 하겠죠. 네. 자, 요 며칠 동안 김명민, 이현희라는 검색어가 좀 핫했습니다. 네. 계속 순위에 있었는데 지금 사실 두 분이 이렇게 붙는 이유가 있죠. 그 김명민 씨가 이현희 씨의 첫인상을 여신이라고도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떠셨어요? 이현희 씨는 김명민 씨의 첫인상. 저희 그때 이제 대창집에서 감독님, 대창집. 오달수 선배님, 김명민 선배님 이렇게 넷이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네네. 그때 촬영하고 오셨어요. 드라마 촬영이 있으셔가지고. 네네. 근데 저도 되게 대선배님이시라 되게 좀 카리스마 있고 좀 어려울 것 같았는데 의외로 말씀도 굉장히 편하게 잘 하시고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촬영 들어가기 전에 좋은 배우들과 감독님이랑 같이 촬영할 수 있어서 들떠서 집에 갔었던 것 같아요. 네, 기분 좋게. 촬영이나 그런 것 전에 먼저 식사로 안면을 튼 거네요. 네, 그렇죠. 그 이후에 또 같이 영화 촬영도 하셨고. 네. 영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조선 명탐정이잖아요. 네, 전작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네네. 조선 명탐정 있고 이번에 이제 사라진 노베 딸로 네네. 영화가 나오는데요. 항상 그 수사 내용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묘령의 여인으로 김명민 씨가 가는 장소마다 나타나서 굉장히 혼돈하게 만들고 그리고 혼을 쏙 빼는 그런 묘령의 여인으로 나옵니다. 예고편을 봤어요. 보셨어요? 너무 매력적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현희 씨 하면 상당히 청순하고 뭐 하얗고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머릿속에. 네. 근데 그 예고편에서는 그 이미지를 좀 깨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화장도 조금 네, 더 진하고 섹시한 느낌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서. 그리고 남장도 하셨죠? 네, 맞아요. 네. 남장도 하고 거기서 기모노도 있고 한복도 있고 다양하게 옷을 갈아입으면서 많은 이미지를 보여드렸죠. 계속해서 좀 변신을 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네, 영화 내에서도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김명민 씨도 나오시고 오달수 씨도 나오시잖아요. 네. 저 두 분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연기 너무 재밌고 네, 잘하시니까. 맞아요. 어떠셨어요? 역할이 좀 재밌잖아요. 이 영화 내에서의 캐릭터도. 네. 뭐 촬영하시면서 재밌었던 NG 장면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오다수 선배님은 굉장히 보기와는 다르게 네네. 조용하시고 어떻게 보면 좀 새침해 보일 수도 있고 말수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세요. 네네. 근데 이 카메라 앞에 딱 서면 네. 이 모니터에서 보고 있는 스태프들이 계속 킥킥대면서 웃을 정도로 반전의 매력이 있는데 오다수 선배님이 나오시면 좀 웃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평소에는 좀 정말로 과묵하신 네. 이미지신데 역시 카메라가 딱 돌아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화 배우의 모습으로 돌아오시는 거군요. 네. 자, 노래 그러면 한 곡 듣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또 선곡을 이현희 씨가 네. 해주셨잖아요. 어떤 곡이죠? 첫 번째 곡은? 제가 가을쯤 되면 네네. 굉장히 외로워집니다. 왜요? 천고마비인데. 뭔가 가을을 타는 여자라고 할 수 있죠. 외롭지 마요, 이현희. 그래서 그때 한참 많이 듣는 노래인데 네. 가을방학이라는 가수의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라는 노래예요. 그래서 네. 굉장히 좋아해요. 네. 평소에도 많이 들으시고 네. 사실 이 곡이 푸른밤에서 정말 많이 나가는 노래예요. 아. 그만큼 또 푸른밤 감성과 잘 맞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가을방학에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듣고 오겠습니다. 만약이라는 두 글자가 오늘 내 맘을 무너뜨렸어. 어쩜 우리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은 푸른밤 스타 초대석 이현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현희예요. 가을방학에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를 듣고 왔는데요. 이 곡은 이현희 씨가 선곡을 해오신 노래입니다. 심수연님, 한번 읽어주세요. 소개해 주십시오. 문자 소개. 저도 이 노래 되게 좋아해요. 지난번에 한번 이 노래에 빠져서 이것만 들었었는데 외롭네요. 아, 네, 외롭다고. 또 이 곡이 사실 푸른밤에서 정말 많은 청취자분들이 신청도 해주시고 나오면 참 좋아하시는 그런 곡인데 이 시간대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이현 씨 어떠세요? 평소에는 또 어떤 음악들을 많이 즐겨 들으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장르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뭐 가끔 또 기분에 따라도 네네. 그래서 힙합도 좋아하고 어떤 인디 밴드의 노래들도 좋아하고 네네네. 또 일렉트로닉도 좋아하고 다양하게 듣는 편인 것 같아요. 그 음악을 들으시면서 뭐 감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영감을 얻는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으신가요? 네. 뭐 촬영할 때 어떤 이런 감정씬이라든지 그런 씬에 있어서 앞에 들어가기 전에 뭐 음악 슬픈 노래도 들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때로는 또 너무 가끔 이제 저희 직업이 외롭잖아요. 그렇죠. 네. 그 외로움을 떨치기 위해서 잊고 싶어서 뭐 빠른 템포의 음악도 들을 때도 있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보면서 음악적인 영감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전 영화에서도 OST를 굉장히 많이 찾는 편이에요. 네, 좋아하면은 그 노래 꼭 찾아서 듣고 그런 편이죠. 그렇죠. 영화에서도 또 음악이 갖고 있는 힘들이 있으니까 네. 분명 또 배우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또 작품 해석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사실 여배우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어요. 이현희 씨에게도 그런 환상 정말 엄청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이현희를 내가 방송국에서 두 눈으로 이럴 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같은 환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청순하고 단아할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죠.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의 모습은 어떤가요, 평소엔? 단아한 느낌은 사실 단아기보다는요. 네. 제가 많이 덜렁대기도 하고 덤벙대기도 해요. 아니, 이현희가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는 굉장히 이렇게 차분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네네. 왜냐면 굉장히 바쁜 스케줄에 차분하지 않으면 제가 놓치고 가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네네. 집중이 안 될 때도 너무 많아서 집중을 하려고 저의 감정을 컨트롤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근데 네네. 그게 이제 고삐가 풀린다고 하죠. 이 촬영이 아니거나 아니면 제 자유로운 시간에는 굉장히 성격도 급한 네. 편이고 그러다가 뭐 덤벙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가끔 많이 넘어져요. 아, 어떻게 보면 좀 헐렁한 모습이 있는 거네요, 평소엔. 네. 그러면 사실 본인 느끼는 뭐랄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이미지와는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건데 가장 부담스러운 이미지는 뭐예요? 뭔가 좀 완벽해 보이거나 그냥 너무 여성스럽고 하니까 뭐 가끔 그런 말씀도 하세요. 뭐 화장실 안 갈 것 같다고. 안 갈 것 같긴 해요, 확실히. 그렇긴 해. 안 갈 것 같아. 근데 굉장히 털털하기도 하고요. 뭐 저도 인간인지라 그런 이미지가 조금 부담스럽군요.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너무 조용할 것 같고 완벽하게 무언가를 준비할 것 같고 여성적인 이미지에 대한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네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술을 정말 안 하실 것 같아요. 제 술도 좋아하는 편이라서. 아, 정말요? 네. 즐겨 해요. 뭐 이렇게 많이 마시기보다는. 그러니까 술자리나 친구들과 이렇게 조용히 마시는 좋은 것들. 사람들끼리 술 마시는 걸 좋아해서. 보아 씨랑 술 친구라는 이야기도 맞아요. 있던데. 언니랑 가끔 이제 술 사달라고 연락할 때도 많고 근데 워낙 바쁘다 보니까 제가 연락하지 않으면 그렇죠. 두 분 다 바쁘시니까. 그래서 언니랑은 술을 마셔도 참 즐겁고. 어디서 드세요? 궁금하다. 이게 막 어디서 드세요? 이자카야 같은 데서 그냥 보통 이자카야나 뭐 호프집이나 이런 데에서 그러면 그냥 보통 호프집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보아랑 이현이가 술 마시는 걸 보면 기겁을 하겠네요. 몰래카메라인 줄 알겠어. 좀 이렇게 좀 공간이 따로 있는 곳에서 마시기 하죠. 더 편하게 마시려고. 두 분이 술 친구라는 것도 참 재밌네요. 나중에 어떤 이야기를 종현 씨도 술 좋아하세요? 저도 술자리 좋아해요. 보아 씨랑도 이야기하면서 술 마셨던 적도 있고요.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같이 마셔요. 네. 그래요. 어떤 이야기 주로 하세요? 그냥 뭐 사는 이야기, 일하는 이야기 똑같겠죠? 일적인 부분은 저는 많이 안 하는 편인데 이제 언니 얘기를 들어줄 때도 많고요. 그리고 여자나 동성이 만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성 얘기도 많이 이성 하고. 얘기 많이 하죠. 연예인 얘기도 많이 하죠. 연예인은 얘기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연예인 얘기는 많이. 가끔 이제 언니가 드라마를 보는 걸 좋아해요. 네네네. 그래서 드라마에 이제 멋있는 배우분들 나오면 그 배우가 난 이번에 너무 멋있더라 이런 얘기를 자주 하죠. 그렇군요. 작품 쉴 때 주로 뭐 하세요? 이게 가장 궁금해요. 배우분들은 사실 작품 활동을 하시고 어느 정도 쉬기도 하시고 어느 정도 길게 좀 휴식 기간을 갖는 배우분들도 종종 계시고요. 길어지면 이제 여행을 제일 우선이 여행을 원하고요. 네네. 여행도 하고 그리고 쉴 때는 운동도 좋아하는 편이라서 운동 꾸준히 하려고 하고 또 뭐 지인분들 만나서 가끔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하죠. 그렇군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이번 곡도 이현희 씨가 선곡을 해주시잖아요. 네. 다음 곡은 어떤 곡인가요? 다음 곡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가수분의 콘서트도 가서 보고 했는데요. 박정현 씨의 미장원에서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 곡은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좀 실연을 당한 여자의 내용인데요. 네. 여자들이 항상 큰 사랑에 실연을 당하며 머리를 자르려고 뭔가 변화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의 가사 말이 적혀 있는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곡 들으면서 2부 마치고요. 푸른밤에 가족분들 이현희 씨께 궁금한 질문 있으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듣고 3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시고 박정현의 미장원에서 듣고 오겠습니다.
언제나 오늘부터 새로운 사람이 되죠.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서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yeah.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미뚜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오늘은 푸른밤 스타 초대석 배우 이현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현희 씨가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드리자마자 정말 많은 질문이 왔어요. 특히 뭐 여자 팬분들이 많이 보내주셨는데 피부나 몸매 관리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사실 이현희 씨는 피부도 너무 좋으시고 키도 너무 크시고 몸매도 너무 좋으시니까 솔직하게 피부 타고났다 아니면 관리를 하는 것이다. 어느 쪽이세요? 타고났군요. 부분도 있지만 네네. 그 추후에 관리도 열심히 하죠. 네. 사실 피부라는 건 피부 톤이라는 건 관리로서 변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현희 씨는 피부 톤 자체가 일단 화사한 느낌이 있고요. 근데 다행히 또 네. 촬영을 하다 보면은 정말 피부가 많이 상해요. 근데 쉬는 동안에 관리를 또 하면 다시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그게 다행이다. 근데 이제 나이 한 살 한 살 먹으면 30대가 되면 네네. 돌아오는 게 이제 조금씩 더뎌지고 아예 안 돌아올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데 이현희 씨는 돌아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뭐 그러면 식단 관리나 운동 뭐 이런 것들 어떠세요? 똑같나요? 아니면? 사실 이렇게 식단 관리는 정말 그 가수분들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3개월 동안 이렇게 닭가슴살만 네네네. 먹고 이런 적은 없는데 먹고 싶은 건 사실 먹어요. 그래요? 근데 그 대신 이제 운동은 정말 꾸준히 하죠.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군요. 네. 역시 뭐든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운동을 또 좋아하는 편이에요. 어떤 운동 제일 좋아하세요? 운동 이제 매번 바뀌는데요. 한 1년 정도 요가도 했었고 정말요? 그리고 PT도 받고 요새는 지금 너무 좋아하는 승마에 빠져가지고요. 정말요? 네, 제가 너무 좋아해요 지금. 잘 어울리시네요. 승마. 사실 저는 승마를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 말이 겁나기도 하고요. 어때요? 말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또 교감할 수 있는 동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말들도 정말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태우기 싫으면 태우지도 이렇게 달리려고 하지도 않고 움직이려고 하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정말 항상 곤두서 있어요. 그 곱비 말에. 그래서 좀 뭐랄까 교감하고 좀 달래주고 친해져야지 이제 네. 좀 잘 탈 수 있는 네네. 거군요. 와, 또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네요. 좀 이전부터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노래 나가는 동안 계속 여쭤봤는데 이현희 씨 데뷔 연도가 정확히 언제죠? CF는 2001년도고요. 드라마로는 2004년도에 데뷔했어요. 해신이라는 드라마로. 와, 정말 오래됐고요. 지금 나이에 비해서 정말 작품이 많고 그리고 경력이 엄청나신 거잖아요. 네, 많으면 많을 수도 있고. 몇 작품 정도 하셨죠? 제가 오기 전에 다 세봤는데 네네. 총 한 16
16작품, 영화랑 드라마 합쳐서요. 16작품이요. 네.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정말 배우분들은 한 작품하고 오랜 좀 공백 기간을 갖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이현희 씨는 거의 그런 기간이 크지 않고 계속해서 작품을 꾸준히 해오셨기 때문에 지금 16작품이나 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해왔던 작품들 어땠나요? 본인에게 있어서 이 바쁜 시간들 28년 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바쁜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을 것 같은데 즐거운 면도 있었고 네. 굉장히 힘든 시간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연기하고 나서 정말 이게 방송에 나가면 네네네. 너무 겁이 나고 되게 두려움이 있을 시기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평가를 받는 입장이 될 때도 네. 있으니까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겁이 났던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연기를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든 적이 있었어요. 네네네.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겠구나.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 잘 또 주변에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네네네.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료 선배님들도 많이 응원해 주셨고 또 가족들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기대를 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미스 코리아라는 네.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걸 느꼈거든요. 되게 표현이 정말 다양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이전에도 사실 이현희 씨가 해온 작품들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었고요. 네. 그랬는데 사실 미스 코리아에서 저는 사실 제가 갖고 있었던 이현희 씨의 이미지를 많이 깼던 것 같아요. 네. 본인에게 있어서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데.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정말 좋은 작품으로 남고 굉장히 애착이 가는 작품인데요. 네네. 그때 감독님 덕분에 많이 제가 다양하게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있는 그대로 제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힘든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언제 가장 힘드셨었는지. 사실 에덴의 동쪽 때가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그때 네네네. 어떤 면은 굉장히 감성이 또 예시되고 네네네네. 제가 표현해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전혀 이런 그림이 상상이 되지 않았던 캐릭터라서 그리고 또 저와는 좀 다른 캐릭터였고 본인의 모습과는. 네. 그래서 어떤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연기적인 부분에서도 어색함이 묻어나서 그때 많이 들었죠, 얘기를.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네. 배우분들은 작품을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배역에 상당히 몰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캐릭터 분석과 대본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본인의 모습을 조금씩 그 캐릭터와 이렇게 융합을 시켜 나가더라고요. 네.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름도 그 순간만큼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배역 이름으로 부르기 네네. 시작하잖아요.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모습 자체도 이제 배역과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제 부딪힘들 그런 것들을 겪으시면서 느꼈던 것들도 궁금해요. 사실 그러니까 촬영이 들어가려면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더 좋은 면이 많은 네네네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지 연기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근데 사실 만들어가는 과정은 즐거워요. 네. 캐릭터를 이런 캐릭터를 내가 이제 연기를 해볼 수가 있구나. 네네네. 그런 즐거움이 있는데 촬영이 끝나고 나면 거기서부터가 이제 좀 많이 힘든 부분들이 많죠. 이제 캐릭터에서 이제 다시 나로 돌아오는. 네. 예를 들면 지금 이번에 맡으셨던 배역 이름이 뭐죠? 히사코라는 역이고요. 히사코. 네. 사실 이 역할은 제가 많은 분량이 없었기 때문에 네네네. 긴 시간 동안 연기를 하진 않았어요. 굉장히 짧은 촬영이었기 때문에 좀 돌아오는 데는 많이 힘들진 않았는데 네. 이제 그 미스 코리아가 끝나고 나서 네. 아니면 뭐 한 작품이 끝나고 나서마다 어떤 나로 돌아오기까지가 잔량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히사코에서 이현희로 돌아오는 시간인 네. 거죠.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사실 끝나자마자 여행을 다니거든요. 그런 좀 휴식의 시간과 자기만의 시간을 좀 통하면서 다시 뭐랄까 그 캐릭터의 장을 넘기는 거군요. 그쵸. 나에게 있어서 네. 새로운 장에서 또 새로운 작품의 새로운 캐릭터를 써나가는. 김유민님이 언제부터 배우가 되고자 결심을 하셨나요? 또는 그런 계기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덕분에 비디오를 많이 빌려봤어요. 그러면서 서부 영화, 뭐 중국 영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봤는데 그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가 레옹이라는 영화예요. 네, 나탈리 포트만이 나오는 어렸을 적에 나왔던 영화인데 네. 그걸 보면서 제가 배우의 꿈을 키웠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굉장히 어리지만 강단이 있고 저런 역할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배우의 꿈을 키웠죠. 그럴 수 있죠. 사실 레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에게 꿈을 심어준 작품이기 때문에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레옹에 나오는 그 맞아요. 기타 선율은 너무 좋죠. 엔딩에서 나오는 그 기타 선율은 주다연님이 작품이 들어오면 어떤 점을 먼저 보나요? 작품 선정 기준이 궁금해요 하셨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보는 건 이전에 했던 역할은 또 다른 또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아니면 더 나아간 모습을 보여줄 수 본인의 있는 발전. 네. 제일 먼저 보는 게 그런 점을 많이 보고요. 네. 작품 선정 기준은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맞춰서 하는 거죠 항상.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고 싶은데요. 이현희 씨가 또 다른 곡을 선곡해 주셨죠? 네. 이번 노래는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요즘 자주 듣는 노래예요. 어떤 노래죠? 프린스의 퍼플레인이라는 노래거든요. 네네네네. 네. 원곡이 많아서 원곡이 굉장히 유명해서 많은 네. 분들이 리메이크를 했어요. 네. 그래서 리메이크한 노래로 제가 추천드려요. 네, 어떤 가수가 부른 건지. 너무 어려워서 레나토 페짜노 더 필리버스터즈의 퍼플레인입니다. 자, 그럼 이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Never meant to cause you any sorrow. Never meant to cause you any pain. I could never steal you from another. 레나토 페짜노 그리고 더 필리버스터즈의 퍼플 레인 들으셨습니다. 박한솔님이 아니 어렵다길래 얼마나 어렵나 했는데 누구라고요? 레나토 페짜노 더 필리버스터즈의 퍼플 레인입니다. 원곡자는 누구라고요? 프린스입니다. 그래요. 네. 프린스의 노래였습니다. 프린스의 노래 참 매력적이죠. 네, 네. 저도 최근에 네. 알게 됐는데 네네. 정말 오래된 가수고 마이클 잭슨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그런 가수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뭐랄까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이 많으시군요. 이현희 네. 씨. 9174님이 이현희 씨 선곡들 때문에 호감도 더 상승하셨습니다. 오늘 선곡해 주신 곡들이 참 푸른마음과 너무 잘 어울리네요. 고민해 주신 티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저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대에 듣기 너무 좋네요. 임유정님, 연희 씨 여행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하면 알차게 그리고 많이 느끼고 깨닫는 여행을 갔다 올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여행 참 많이 다니신... 네, 여행 좀 많이 다니는 편인데 네. 여행이라는 건 어느 순간 정말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네. 정말 고민 없이 빨리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들었을 때 네. 빨리 선택을 해야 한다. 요즘 분들도 굉장히 여행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바쁘신 와중에도 네네네네. 어떻게 해서든 시간이 나면 여행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좋고. 중요한 건 생각이 들었을 때 네. 빨리빨리 결정을 하는 것. 그렇죠. 그래요. 다녀오십시오 여러분. 자,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과 작품을 하셨고 많은 작업을 해 오셨는데 앞으로 좀 함께 하고 싶은 분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요즘 차승원 선배님이랑 차승원 선배님의 영화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네네네네. 그 중에서 제가 제목이 갑자기 생각은 안 나지만 선생 김봉두라는 네, 작품 선생 김봉두. 거기서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굉장히 코믹적인 연기도 잘 어울리시고 또 멜로도 잘 어울리시고 네네네. 다양하게 장르를 넘나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다행히 이번 제가 새로 작품이 들어가는데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정말요? 네, 너무 영광이에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네. 작품도 좋은 모습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비주얼이 너무 좋네요. 차승원과 이현이라니. 무슨 내용이든 일단 혈신감이 없다. 너무 영화야. 자, 많은 분들이 이현희 씨를 이상형으로 꼽는데요. 네. 남성 스타분들도 상당히 많이 꼽는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건 연예인의 연예인이라는 거예요. 이상형은 대부분 연예인을 꼽잖아요. 근데 남성 스타분들이 그 이현희 씨를 꼽는다는 이유는 연예인들에게도 뭔가 이런 판타지가 있다라는 거죠. 어떠세요? 이런 인터뷰할 때마다 상당히 이상형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이상형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는 사실 많이 바뀌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뭐 시기에 따라서 네. 뭐 꼭 사람을 이야기해 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런 스타일, 이런 타입의 요즘에는요. 네. 사실 공통된 취미나 네네. 뭔가 공통 분야가 있어야지 사람을 오랫동안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같이 항상 같이 승마하고. 있어도 네, 같이 운동도 승마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분이면 너무 좋고 또 같이 있어도 편한 사람. 많은 분들이 지금 승마를 배우려고 뭐 하는 검색하는 소리가 막 들리고요. 여행 가려고 지금 버킷리스트 짜시는 분들의 막 움직임이 느껴지네요. 일찍 데뷔를 하셨고 좀 바쁜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뭐 이전에도 많이 여쭤봤지만 앞으로는 또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지가 궁금해요. 다양한 장르를 하고 싶지만 또 네네. 저한테 어울리는 작품이 있고 네. 또 제 본연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고 또 아닌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캐릭터 많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고 사실 그러고 싶어요. 근데 좋은 작품이 있어 저한테 들어와야겠죠. 네, 제가 또 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작품을 하더라도 네. 멋지게 해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곧 영화가 개봉이 되죠. 네. 그리고 또 올 봄에 드라마도 새로 시작한다고 하던데 네. 이 두 작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 명탐정 2 사라진 노베 딸이 한 2월 중순쯤 개봉 예정이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드라마 새로운 작품이 들어가는데요. 사극이에요. 네. 오랫동안 보실 수 있어요. 50부작. 50부작이요. 그래서 아직 가제목으로는 화정이라는 사극이고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승원 선배님도 나오고. 그렇군요.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두 작품 모두 사극이잖아요. 예, 그러네요. 현대극과 사극 넘어가는 연습 기간도 필요할 것 같고 말투라든지 여러 가지 연기하는 방법들이 다를 것 같은데. 네, 연습을 하죠. 어떠세요? 이 사극을 준비하시면서 뭐 많이 힘들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근데 의외로 제가 목소리 톤이 좀 낮은 편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발랄하고 이런 발랄한 그런 캐릭터보다는 중저음의 사극이 더 조금 더 잘 네, 저 잘 맞더라고요. 본인에게는 좀 편안함이 있었군요. 네. 사실 이게 사극 말투라는 게 입에 안 붙는 순간 정말 힘들 수 있거든요. 본인도 그쵸. 힘들고 연기는 리액션이 중요한데 서로 좀
다른 말투가 나오기 시작하면 좀 어그러지는 그쵸.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상당히 일찍 데뷔를 하셨잖아요. 네. 이걸 여쭤보고 싶네요. 평범한 삶 거의 경험하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뭐 그것도 상당히 감사한 일이죠. 지금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또 이현희 씨는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아, 나도 평범한 삶을 살았다면 어땠을까? 라는 이런 막연한 상상 같은 것? 쉬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배우든 이 방송 쪽 일하시는 분들의 제일 고민은 내가 항상 이 직업을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이 직업을 하지 않았을 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해서 쉬는 시간에 이것저것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치만서도 배우면서도 아, 내가 정말 이거 하지 않았으면 정말 먹고 살 수 없을 정도로 난 이것밖에 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게 제일 나한테 적성에 맞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잘 나중에는 네. 부업으로 다른 무언가를 네. 하더라도 네. 역시 이현희 씨의 중심에는 항상 이 연기라는 게 네. 중심을 자리 잡고 있었으면 하는 거군요. 네. 그래요. 뭐 10년 후의 모습도 비슷하겠죠. 이현희 씨의 모습. 지금 데뷔한 지 11년, 12년이 지났잖아요. 네. 시작했을 때와 지금의 모습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또 10년 후의 모습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10년 후에는 그래도 가정을 꾸리고 싶고 한 엄마, 아내로서 또는 배우로서 이 두 삶을 살고 싶긴 한데 네네. 그렇게 되겠죠? 그러길 바랄게요. 이현희 씨가 그렇게 된다면 되길 바란다면 그렇게 돼야죠. 배샛별님이 이현희 씨는 대중들에게 어떤 배우로 남고 싶은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남고 싶으세요?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지적으로 남길만 바랄 뿐은 아니고요. 네네네. 어떤 역할을 맡더라도 아 이현희가 해서 이현희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했을 때는 과연 이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듣는 게 굉장히 배우한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캐릭터에 정말 이현희가 딱이었어. 네. 와 정말 잘해냈더라. 이런 이야기를 꼭 듣고 싶다. 그런 배우로 남는. 네. 그래요. 그런 배우로 성장하시고 그렇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 특별히 푸른밤 스타 초대석으로 함께한 이현희 씨. 와,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눴고 연희 씨에 대한 많은 걸 듣게 돼서 너무 기뻤습니다. 라디오 출연 거의 안 하시는데 오늘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가서 벌써. 너무 아쉽고요. 네네네. 그리고 너무 좋네요. 이 라디오의 매력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오늘 느끼고 가네요. 그래요. 0755님도 아니 이현희가 나오는데 왜 때문에 보라를 안 합니까? 왜 때문에? 왜 보라를 안 하냐고. 지금 저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네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푸른밤은 전통적으로 보라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하더라도 나만 볼 거야. 0525님 그동안 외모가 예쁜 배우로만 생각했는데 오늘 푸른밤에서 이현희 씨의 연기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좋네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해요. 오늘 굉장히 진솔한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정윤성 님도 이현희 씨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푸른밤을 통해서 솔직한 매력과 좋은 선곡 덕에 팬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영화 꼭 봐야겠어요 하셨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그래요. 또 선곡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정윤성 님도 이제 슬슬 보내드려야 하는데 보내드리기 전에 한 곡 더 추천받고 싶은데요. 네, 아까 영화 OST인데요. 네. 마이 블루베리 나이츠라는 영화예요. 네네네네. 거기에 이제 주드로랑 그리고 노라 존스, 가수 노라 존스 씨가 나오는데 네. 거기서 부른 노라 존스의 더 스토리라는 노래입니다. 자, 그럼 이 곡 들으면서 연희 씨 보내드리겠습니다. 못 보내드리겠네요. 즐거웠습니다. 네, 조현 푸른밤 씨. 가족분들에게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푸른밤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이연이었고요. 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나중에 또 놀러 왔으면 좋겠어요. 네. 또 좋은 소식 있으면 푸른밤에도 전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노라 존스의 더 스토리 들으면서 이연희 씨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I don't know how to begin, 'cause the story has been told before. I will sing along, I suppose. All love, yeah. All love is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All love, 사랑이란 all love, 무슨 일이 있든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All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내가 하루 중에 그나마 해방감을 느끼는 순간은 출퇴근하는 버스 안에서의 시간이다. 짧은 순간 내 눈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풍경들, 그리고 귓가에 들려오는 음악은 일탈의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그냥 이 차를 타고 어디든 쭉 갔으면 음악에 몸을 맡기고 맑은 하늘에 내 마음을 맡긴 채 무작정 어딘가로 달려가 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에 갇혀있는 새가 자유로운 비행을 꿈꾸듯이 나에게도 자유가 필요하다.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의 의지로 내 속에 숨겨두었던 내가 갈망하는 무언가를 펼쳐보고 싶다. 주변 사람들의 바람으로 인해 내 마음을 제어하고 그대로 멈추어 버리고 싶진 않다. 지금까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왔다면 이젠 남이 아닌 내 마음의 눈치를 봐야 할 때인 것 같다. 귀 기울여 들어본다. 내 마음이 나에게 원하는 소리를. 언제나 이 시간만 되면 막히는 이 길. 난 그동안 군대도 다녀왔고 내가 태어났을 때보다 짜장면은 10배나 비싸졌다는데 짬통 같은 버스가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정현정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달빛 요정 역전 말루 홈런의 361 타고 집에 간다 였습니다. 361 버스. 전 362 탔었는데. 이예림님, 내 마음이 나에게 원하는 소리라. 저도 요즘 제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깊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한번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라 더 신중하게 되네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역시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더 신중해지고 이전에 있었던 패기가 꺾이는 경우가 있긴 하죠.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이야기해드렸듯이 나는 못 느꼈던 그 성장들 그리고 나에게 왔던 그 경험들이 나중에 있어서는 정말 큰 성장에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네. 우리 모두 너무 겁내지 말고 그리고 마찰을 겁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세상과의 마찰이라든지 생각들과 여러 가지들의 차이점을 서로 이야기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서로 부딪히고 이야기 나누고 서로 타협해 나가고 인정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야기하지 않고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요. 그냥 그저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라지는 것들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니까 그거 사라져가는 무언가를 안타까워하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막을 수는 없더라도 나의 행동이 그걸 막을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더라도 어느 정도 나의 무언가 신념을 표출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가족들 사연을 좀 더 만나볼까요? 657님. 안 되겠어요. 푸른밤에 남자 배우도 한 분 초대해주면 안 됩니까? 여성 청취자 우대 하셨습니다. 글쎄요. 남자 배우분이 오시면 제가 작가분들도 원하시지만요. 캐스팅의 난항을 겪었다라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성 배우분이 나오시면 누군가가 노력을 했던 거겠죠. 5992님. 야호, 회식 자리 탈출해서 택시 탔어요. 첫 회식에 기사님께 라디오 틀어달라고 부탁드린 것도 처음이네요. 푸른밤 라디오로 듣는 것도 처음인데 약간은 지지직 거리는데 더 따뜻한 느낌이에요 하셨습니다. 첫 회식에 그리고 택시 타고 돌아가는 퇴근길에 라디오 틀어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것도 처음이시고 그리고 라디오로 듣는 것도 처음이시고 그래요. 좀 재밌네요. 어떻게 보면 이 매체 자체가 라디오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라디오라는 그 기계로 듣지 않으시고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이나 어플로 많이 들으시고 컴퓨터로도 많이 들으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재밌네요. 라디오를 라디오로 듣지 않는다라는 말이. 이게 시대가 변화하고 시장이 변화한다라는 것 우리가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조금씩 대처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라디오라는 그 기계 자체가 사용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이름을 지켜나가면서 라디오라는 이름을 지켜나가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미니와 어플과 PC로 함께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감성을 지켜나가는 거죠. 이름을 지키고 이 매개체를 여러분께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면서 말이죠. 김문영님. 오빠 간호사 국가고시가 10일 정도 남았어요. 남은 기간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김문영님 간호사 국가고시 준비하시는군요. 제가 순간 본인의 오빠분이 간호사 국가고시를 준비하신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를 부르신 거였어요. 오빠! 그래요. 파이팅 하시고요. 남은 기간 더욱더 마무리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간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누군가를 돌봐주고 힘든 사람을 불편한 사람을 이렇게 챙겨주는 직업이니까 잘 준비하시고요.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 분이실까요? 이런 걸 또 직업으로까지 생각하시는 분이라면요. 5408님. 지난주 목요일에 야근으로 밤새 일하고 오늘도 밤새 일해야 하는 공공기관 인턴입니다. 일하다가 야식으로 김밥 사서 가는 중인데요. 이 시간까지 일하는 모든 분들 쫑디도 모두 화이팅입니다 하셨습니다. 힘내요. 우리 모두 힘내요. 힘내서 잘 살아갑시다 우리. 자,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캐샤의 다이영 그리고 한희정의 흙 두 곡 듣고 올게요. Let's make the most of the night.
오늘 방백. 질투는 나의 힘, 기영도.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저녁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보았더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리저리 바쁜 일에 쏘다니다 보니까 꼭 한두 달은 흐른 것만 같습니다. 회사 다니시거나 일하시는 푸른밤 가족들은 비슷한 느낌이실 거예요. 게다가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아무리 일상이 바쁘고 허덕대며 사시더라도요, 가끔은 나의 바로 뒤도 한 번쯤은 돌아보는 여유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랑할 것들을 찾다가 정작 가장 사랑해야 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요. 오늘 끝곡 왕페이의 불의 아저가 불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대를 나도 사랑하지 않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锁定整个世界。